서점에 가보니 문구 코너에 벌써 내년 달력과 다이어리가 나왔더라고요. 홀쭉해진 달력처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한 달이 더 남았다는 게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만은 그 격언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아닐까요? (11월 22일) 금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세인트 필립스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Always There 오늘 첫 곡으로 들어봤어요. 음악을 가만히 들으면서 달력을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도 이제 5주하고 5일 남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고 그리고 올해도 제 삶은 파란만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친구들은 저한테 늘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는 삶이 늘 잔잔한 것 같다고, 그만 잔잔해도 될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내가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올해도 채워지고 있네요. 모든 건 변하고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시간이 가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얼른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4월 1일이면은 국민 TV 라디오 개국 1주년인데 거짓말같이 TV를 개국하잖아요. 어떤 모습일까?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설렙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안정적으로 TV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합원 배가가 시급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소중한 조합비를 내주신 조합원들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출자금 납입 캠페인 특별방송을 하거든요. 시민주권의 내일 방송으로 연다. 이런 제목으로 특별 생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미납 조합원 5천여 명을 실질 조합원으로 바꾸기 위한 방송인데요. 예비 조합원 2,500명이 출자를 완료를 하면 실질 조합원 2만 명 시대가 되는 거죠. 저는 당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김희주 아나운서와 함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예비 조합원들이 국민TV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우리 일어나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세요.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와 영화 백야에서 삽입됐던 라벨의 명곡 볼레로 기억하시는지요? 스페인의 한 술집에서 남자들이 볼레로 춤을 추는 여자를 쳐다보고 있지요. 춤은 점차 고조돼서 절정에 이르고 남자들은 손뼉을 치면서 발로 장단을 맞춥니다. 이국적인 풍경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작은 북소리가 반복되면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곡이었습니다. 1928년 11월 22일 역사 속 오늘은 라벨의 볼레로가 초연된 날입니다. 만나보시죠.
볼레로는 1780년경 무용가 돈 세바스찬 세레소가 고안한 스페인의 무곡입니다. 3박자로 된 곡으로 현악기와 캐스터네츠의 반주로 연애 감정이 떠오르게 하는 몸짓을 담은 춤이죠. 라벨은 전위적인 무용가였던 이다 루빈슈테인의 부탁으로 1928년 새로운 볼레로를 작곡했습니다. 그해 여름 라벨은 프랑스 서남부 휴양지인 생장드리즈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피아노의 앞에 앉아서 이 곡의 주제가락을 연주하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어떤 끈질긴 호소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를 전개하지 않고 관현악을 조금씩 크게 하는 것만으로 몇 차례 되풀이해 볼 작정입니다. 볼레로는 1928년 11월 22일 역사 속 오늘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루빈슈테인 무용단이 초연해 성공을 거두고 이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선율의 반복으로 의식적인 효과를 거둔 그런 곡인데요. 두 마디가 된 주제가 169번이나 반복이 되지만 청중은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죠. 주제가 반복이 될 때마다 참여악기가 점점 늘면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볼레로는 그의 마지막 오케스트라 곡이었습니다. 그는 1932년 가을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때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비극적인 만년을 보냈죠. 머릿속에서는 음악이 울리고 있었지만은 오선지에 옮길 수 없었던 그는 결국 폐인이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날들이었습니다. 프란시스 레이의 곡 전해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인천 달봉이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어느덧 국민TV와 함께 4계절을 보냈네요. 힘든 시국을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서로 위로하며 보낸 시간이 벌써 봄,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에 TV 개국을 예고하는 광고를 낸 날 조상훈 국장님의 논평을 읽으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서로 함께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달봉이님. 우리 조합원들 모두 또 다 이렇게 달봉이님과 마음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저는 또 이런 마음 담긴 글에 감동을 또 하고 있네요. 우리 국민TV 조합원과 달봉이님 그리고 저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칠 때 끌어주고 서로서로 보듬어주고 저도 달봉이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오랜만에 일어나를 듣습니다.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모든 조합원들, 국민TV 식구들 즐겁게 하루하루 시작하세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행복한 둥이맘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반가운데요.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입니다.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세요. 앞서 보내주신 사연들처럼 사연도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곡도 담아서 알려주세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역사 속 오늘 낮 12시 반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부부를 태운 리무진이 텍사스주 댈러스시의 엘름가로 향하는 커브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는 시속 16km 정도로 속력을 낮췄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고 군중에게 손을 흔들던 대통령이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존 F 케네디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나보시죠.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갖가지 설과 억측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사후 대통령직을 계승한 린든 존슨은 고등법원 판사인 월 어런을 수장으로 한 워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의 조사를 맡겼죠. 워런위원회는 이듬해 사건은 공산주의자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었고 어떤 배후도 없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암살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스왈드는 애초에 경찰관 살인 용의자로 붙잡혔다가 미국 FBI 요원에 의해 대통령 암살범으로 지목된 뒤 기소가 됐는데요. 유치장으로 향하던 그는 댈러스 경찰서 지하실에서 나이트클럽 운영자인 잭 루비에게 피살이 됩니다. 루비가 수많은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오스왈드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또 다른 의문을 낳았습니다. 끊임없는 의혹들은 결국 권부 내의 호전적인 군산복합체 인맥이 미소관의 긴장을 서서히 완화시켜 나가고 있던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사주했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몰고 갔죠.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JFK도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0년이 흐른 1993년 상당수의 비밀 기록이 햇볕 속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이들 기록을 정밀 검증했던 학자들이 워런 보고서는 대체로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케네디를 쏜 총알이 하나냐 둘이냐는 논란도 일탄설로 기울어졌습니다. 케네디의 머리에 맞은 탄환과 존 커널리, 당시 텍사스 주지사의 팔목을 스친 탄환이 같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함께 하신 곡은 맨하탄 트랜스퍼였습니다. 자바자이브 띄워드렸어요.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가 승세를 굳힐 수 있도록 마피아가 경합지역인 일리노이주 선거를 지원을 했지만 케네디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오히려 마피아를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암살의 배경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주장도 명확한 물증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어디까지나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담아주세요. 오달고전님께서 며칠 전에 끌림 방송에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오달고전님께 일어나 애청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달고전님? 우리 일어나 가족인데.
지난번에 인천조합원 한마당 행사 때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국민TV 그리고 일어나로 알게 된 인연이잖아요. 한 분 한 분 모두 다 소중한 것 같아요. 오달고전님 애청 감사드리고요. 국민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퓨어님께서 출첵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기침감기 딱 걸려버렸어요 하셨는데 아마 이 공부 때문에 체력이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좀 잡고 몸도 쉬고 마음도 푹 쉬는 그런 날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감기에 걸리면 목으로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무튼 그렇게 호된 병치레를 하고 나서 나름의 어떤 방법이 생겼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피오님.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 OST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센티멘탈 워크. 센티멘탈 워크 영화 러브 어페어 OST 가운데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이죠.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스페인 선원 후안 페르난데스가 칠레 남태평양 해상에서 세 개의 화산섬 군도를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라고 불린 이 무인도들은 18세기까지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적선이나 무역선이 이따금 물을 깃기 위해 찾을 뿐이었죠. 로빈슨 크루소의 섬을 발견한 날, 이날이 바로 1574년 11월 22일 역사 속 오늘입니다. 스코틀랜드 선원 알렉산더 셀커크가 이 중 한 섬에 버려진 것은 1704년 10월이었습니다. 영국 무역선 선원이었던 그는 자꾸만 삐걱거리는 배가 불안하다며 이 섬에서 구조를 기다리자고 주장을 하다 괘씸죄로 버려지지요.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총 한 자루, 화약, 칼, 밧줄, 공구약관과 성경책 한 권 뿐이었습니다. 셀커크는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닷가에서 거북이를 구워 먹으며 구조를 기다리다 말고 그는 옆구리에 총을 끼고 내륙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야생염소의 젖과 고기를 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도 만들었습니다. 식물 뿌리와 잎을 씹어먹고 열매를 따서 배를 채우기도 했죠. 나무를 베서 오두막도 2채나 지었습니다. 바위와 나무를 매일같이 기어오르던 그의 신발은 곧 닳아 헤어지기도 했죠. 4년 4개월의 고립기간에 셀커크는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소리내 읽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언어를 잊지 않기 위해 읽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구조선은 1709년 2월에야 도착했습니다. 긴 항해에 지친 선원들을 쉬게 하려고 우연히 이 섬에 들른 영국 무역선 듀크호였는데요. 셀커크는 약초를 다리고 염소를 잡아 선원들을 먹였습니다. 셀커크의 끈기와 용기에 매료된 듀크호의 선장 우드 로저스는 그를 이 섬의 총독이라고 불렀죠.
셀커크의 표류와 귀환은 로저스 선장의 세계항해 얘기를 통해 전 영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작가 데니얼 디포가 1719년에 펴낸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모델이 바로 셀커크입니다.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의 섬들은 1966년 로빈슨 크루소 섬과 알렉산더 셀커크 섬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관광 산업을 위해서였죠.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안마노 마노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세요. 록향님께서 출첵합니다. 일어나로 새벽을 여는 조합원분들 모두 활기찬 하루 되시길 빕니다 하셨어요.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시죠, 록향님? 내일은 또 주말이니까 어느 때보다 더 금요일 하루를 내 것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일 학생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좋은 아침 되세요 하셨는데 독일은 지금 밤인가요? 시차가 한 8시간 정도 차이가 날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듣고 싶은 곡이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독일 학생님. 독일 학생님의 선곡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다음에 기회 되실 때 신청곡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라치지마님께서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셨어요. 저 이 문구를 보니까 며칠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가운 써주기 행사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글귀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면 멋있게 붓글씨를 써주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저는 그 많은 글 가운데서 진실되고 아름답게 이 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삶도 이렇게 살고 싶고 방송도 이렇게 하고 싶고 제 욕심이 큰 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네, 구라치지마님의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이 글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거 써서 방에다가 붙여놨어요. 페북에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 I'm a fool to want you 준비했고요. 이어서 좋은 날에 새바람이 오는 그늘 두 곡 이어집니다. I'm a fool to want you. 노래 두 곡 함께 하셨어요. 빌리 홀리데이의 I'm a fool to want you 였고요. 제가 곡 소개를 잘못했네요. 새바람이 오는 그늘에 좋은 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정정할게요. 죄송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있으신가요?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맥스웰 몰츠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이네요. 10명 가운데 9명이 넘는 사람이 어떤 것에든 나름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놀라운 것은 심각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가운데서 IQ가 130이 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지능이 높다 이럴지라도 열등감을 적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어떤 사람도 완벽한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리고 남과 견주었을 때 무엇 하나 모자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잘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겠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열등감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맨델스존이었습니다. 노래 위에 날개 위에 플루트 버전으로 띄워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일어나 가족들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통해서 지난 날을 되새겨보고 있고요. 또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나누고 있죠. 더 팔로워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짧게 또 남겨주셨네요. 처음 뵙는 닉네임인데요. 더 팔로워님 감사합니다. 방송은 계속 듣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일어나 방송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방송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팔로워님처럼 말이죠. 기회가 되실 때, 또 마음이 끌릴 때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좋고요. 새벽 시간이지만 당신의 음악과 당신의 사연 같이 나누고요. 노래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좀 홀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이 일단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더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요일 하루도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주말 계획은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말에 날이 추우니까 또 옷 잘 챙겨 입으시고 주말 나들이 가을의 막바지를 좀 느끼는, 가을이 지나갔나요? 그래도 좀 낮에는 덜 춥지 않을까라는, 덜 추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겨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을 마지막으로 좀 느껴볼 수 있게 말이죠.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일어나 가족들 가을 마지막에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지윤의 노래 준비했어요. 환상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고맙습니다. 그대여 돌아올 순 없나요?